기존의 사회복지가 유지되면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 하는 쪽에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것이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 기본소득까지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걸리지만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기본소득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한 기본소득까지는 굉장히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네요. 그리고 내집 말에서는요, 실제 호혜성을 확장한다는 것은 기본소득의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어떤 그런 연구들을 보니까 소득세의 과세를 많이 하자 하는 입장도 있고요. 토지라든지 재산, 환경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강 교수님처럼 불로소득 이런 쪽에도 과세를 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 타당하다고 보지만 호혜성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소득에 대해서 전체 노동소득의 과세를 높이고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또 비례세율을 좀 더 높여서 보고시를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호혜성 입장에서는 그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지금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별복지, 무상복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어떤 복지국가가 좋으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모두 권리와 책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리고 근로만을 의무로 하지 않고 다른 다양한 활동들까지 어떤 수급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호혜성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복지국가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이 가미된 복지국가를 기본소득형 복지국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한 일본의 어떤 학자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최소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쓰네요. 최소복지. 기존의 최소국가보다는 크고 억압적인 복지국가보다는 좀 작은 최소복지국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통적인 것은 기존의 유상노동만을 어떤 급부의 조건으로 하는 것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호혜성의 개념이 다양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착취를 당하셨다고 한번 안 하셨으면 진상이 끝났을 텐데 지금 당하셨다고 한번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까 정치적인 철학에서부터 현실성으로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저도 평소에 되게 과연 의무와 권리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문제까지 다 쭉 발표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한 분께서 토론해 주시니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세션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치 철학 분야와 그리고 이런 용어를 이제 광만 선생님이 직접 쓰시기 때문에 경제 철학 분야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학 분야 이 세 영역에서 기본소득을 지금 다루는 발표인들을 들으셨습니다. 발표자분들은 뭐 아시다시피 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지금 17번째 가맹국으로 저희가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저희가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가 보편성입니다. 유니버설한 것이고 그 다음에 unconditional한 무조건성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관심 갖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신자유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을 것이냐
기본소득에서 요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성이라든가 정당성이라든가 실현 가능성을 지금 실제로 연구하고 많이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금 한꺼번에 세 분의 논평문을 작성하고 원고를 읽고 사실 좀 변명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무차별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세 분 선생님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프로와에 계신 분들한테 좀 전달을 드리고 제 나름대로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토론자로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는 것으로 제 의무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금민 선생님께서는 기본소득의 정치 철학이라는 엄청나게 큰 주제의 글을 지금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것인가 그 정치 철학적인 나름의 준거점을 좀 모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발표자분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자인 빰파레이스의 Real Freedom for All이라는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라는 주장을 모델로 일단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원단 계획이 뭐냐면 개인성을 어떻게 하면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종류의 연대성의 지평을 확장할 것이다. 이거를 지금 목표로 설정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기본소득의 정당을 위해서 저스티스 개념의 기초 원리 두 가지를 주목하시는데 하나는 프린시플 오브 셀프 오너십이라는 자기 소유권의 원칙과 그 다음에 프린시플 오브 렉스민터 프라이어러티 아마테아 센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리고 롤즈 언급해 주셨던 최소 수혜자 우선의 원칙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발표자분은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존 로크의 고전적 지상주의자의 대표자로 존 로크의 그 소유권의 입론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 자연의 단일한 공동체의 공인, 곧 만물에 대한 공동소유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원고에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유 개념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지와 자연에 대한 모든 개인의 원천적 공유라는 그것이 조건적인 소유권이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든 간에 무차별적으로 사적 소유의 가능 근거일 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의 유보 조건을 설정하는 제한 근거로 공유 개념을 보시고 결국에는 모든 실질적 자유의 기초로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다시피 이 공유 개념은 고전적인 이 자유지상주의자는 로크로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약간 옮겨가시면서 네 개의 공화국 개념, 레스포블리카 개념을 지금 다루고 계세요. 굉장히 그 원칙론적으로 오래된 아리스토텔레스나 마키아벨리나 루소, 칸트까지 그래서 근대의 원칙적인 공화주의를 언급하시는데 이런 담론 5쪽에서 6쪽에서 진행하시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근대의 원칙적 공화주의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공화주의 르네상스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자로 뭐 필립 패티트나 슈처트 화이트나 리차드 데거 같은 사람들의 논변을 또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전주의적인 그러한 개념들을 정치 철학적으로 보시면서 결국에 금민 선생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보편적 권리라고 하는 시민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의 실현이 어떻게 추상적인 담론의 수준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공화주의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데모크라시라는 개념으로 역설을 하시고 계신데 이러한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금민 선생님이 이 너무 압축된 글을 지금 주셔서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지 그것은 여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직접 질문을 금민 선생님한테 주시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표자이신 광용환 선생님의 그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 막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의 재구성은 막스에게 있어서 착취 개념, 아우스보이퉁이나
exploitation 같은 이런 개념이 노동 내부의 빼앗김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아주 그 고무적인 측면은 지금 강민하 선생님께서 기존의 착취 개념을 우리가 좀 좁게 봤다면 막스가 노동 내부의 빼앗김으로 정식화했던 expropriation이라는 이 수탈 개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발표자께서는 자본주의적 빼앗김의 두 가지 시공간을 극대화해서 포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막스 개념을 착취나 수탈의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는가? 이것은 협소한 기본소득의 막스주의적 지평을 뭔가 새롭게 확장하려는 그런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시려고 하는 굉장히 또 원대한 계획이십니다. 이런 시도와 관련해서 박 선생님은 우선 시장 사회주의자인 호워드의 문구를 통해서 막스가 자본이라든가 또 고타 강령이라든가 많은 저서에서 언급했던 부의 원천과 관련해서 페르디난 라살이 잘 파악하지 못했던 부의 원천은 오로지 노동에만 주목했다면 이제 아버지로서의 노동과 어머니로서의 대지인 자연에 더 주목했다는 측면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호워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제로서 역사적인 유산이라든가 아니면 특권적인 불로소득 그리고 아까 조금 과도한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러한 많은 어떤 특권적인 불로소득과 관련해서 논의를 보고 계십니다. 아마 팜파레이스가 얘기했던 고용지대까지도 호와드가 어떻게 수용을 했는가 하는 이런 측면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곽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막스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그 꼬뮌주의를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단계 꼬뮌주의가 있고 2단계 꼬뮌주의가 있습니다. 그 1단계 꼬뮌주의는 자본주의가 이제 최고의 극대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했다면 참된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데 꼬뮌주의로 그 전 단계는 사회주의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넘어가는 것을 이행기를 넘어가서 첫 번째 단계인 꼬뮌의 첫 번째 단계는 노동 성과에 따른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공산주의로 가면 이제 두 번째 국면이죠. 무계급 사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꼬뮌주의의 완성 단계에 가면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소득을 곽 선생님은 꼬뮌주의의 고차 국면이 필요에 따른 분배와 동일한 것으로 보시긴 합니다. 하지만 호워드에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자본주의 안에서도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재의 자본주의 안에서 적어도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서 이제 확장된 막스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꼭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참된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막스가 고타강령에서 언급했지만 그것을 좀 앞당겨서 실현해보자. 왜냐하면 현재 산고가 너무 심하니까 이런 것이 아마 곽 선생님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호워드에게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노동에 대한 권리의 기반을 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소위 말하는 분석적인 막스주의에 대해서 대표자들은 존 엘스터나 하우크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